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역마다 인구 감소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여수시의 인구도 27만 명대가 무너졌습니다. 인구가 꾸준히 줄어드는 데다 감소하는 속도도 빨라지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집계된 여수시 인구는 27만 40여 명. 20여일이 지난 지금은 300명 넘게 줄어들어 26만 9,700여 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27만 명대가 무너진 건 지난 2021년 3월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여수시는 비싼 집값과 산단 접근성 등을 이유로 청년층이 인근 도시로 빠져나간 것을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연 감소보다는 사회적 요인이 큽니다. 주거 대책을 우선 세우고 정규 여건 개선을 통해서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여수시 인구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006년 3월. 이후 28만 명대로 진입하는 데는 9년 5개월이 걸렸지만 27만 명대는 5년 7개월, 26만 명대는 3년 4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일자리와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도시에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지만 실효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후반기 첫 회기에 들어간 시의회는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 지원 등 타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여수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인구가 27만이 무너졌고 26만 무너지는 것은 금방이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저런 것을 해? 라는 파격적인 정책이 좀 필요한 시대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부시장 직속으로 인구 청년 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한 여수시는 현재 각 부서에서 실행하고 있는 제도를 검토한 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한편 20여 년 전 2,800명에 불과했던 광양시 고략동의 인구는 어제자로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광양시는 고략동의 경우 2000년대 초 2,800명이었던 인구가 2014년에 2,500명, 2019년 1,900명까지 감소했지만 성황도의지구와 황금지구 도시개발 사업 등 활발한 택지 조성 사업과 공동주택 건축으로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어제 10,000명째 가족이 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앞으로 구봉산 종합관광단지와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등이 조성되면 산업과 농업, 관광이 어우러진 고략동이 광양시 발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순천시만의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 발언을 통해 순천시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 정책 수립을 위한 집행부 전담 조직의 구성과 함께 인구 문제를 총괄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근 지자체들과 단순한 인구 유치 경쟁이 아니라 공동의 인구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 소멸을 막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한 광양시의원이 공무원들에게 반말과 비하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올 초에도 비슷한 갑질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사자에게 사과는 했다지만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선포합니다. 지난 17일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가 한창인 광양시 의회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확충 관련 질의응답을 하던 과정에서 한 시의원이 간부 공무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식이 반복되다 보니까 맨날 다른 행정기관보다 맨날 뒤따라가요. 국장님. 눈을 좀 크게 보시오. 다른 공무원에게는 반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안 되면 자리를 바꿔야지. 열심히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능력 안 되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 인신 공격성 발언과 비하, 반말 등은 2시간 넘게 진행된 안건 심사 동안 계속됐습니다. 공무원을 향한 시의원들의 막말과 갑질이 문제가 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올 초에는 다른 시의원이 특정 공무원의 업무 보고를 배제시켜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사를 안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광양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는 공개 사과를 촉구했지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한 얘기가 와전됐고 본인들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지 뭐 좋은 일이라고 맨날 사과만 합니까? 우리 할 일이 한두 가지예요. 막말과 갑질이 반복되면서 시의원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늘 대접받고 위에 있으면서 권력의 심취에 있는 것이 갑질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정에 대한 갑질은 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무원에게 갑질을 한 의원의 경고 처분을 내린 사례처럼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오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순천대 의대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 법안 등을 포함해 21개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입학 정원 100명 안팎의 의대와 대학병원 설치, 국가 예산 지원,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순천대 의대를 설치해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입성한 순천 출신 인요한 의원이 지역 현안들을 풀어낼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 정치권에서는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17.5%의 득표율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순천 출신의 인요한 의원이 정부 측과 가교 역할을 해 전남권 의대 순천 유치를 포함한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 등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풀어나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칭 순천 사람인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2대 총선 기간 순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순천의 의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돕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피력하는 등 순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섬진강의 멋진 풍경을 품은 광양 불암사에 한국 불교와 전통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양 지역의 첫 민간 박물관인 불암사 유물전시관은 삼국시대부터 근현대까지 100여 점의 수준 높은 유물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립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탁 트인 섬진강과 하동 송림이 한눈에 들어오는 광양시 다하면 불암사 경내에 최근 유물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당초 사찰 내에 방으로 쓰던 130여 평 남짓한 공간에 마련된 전시관에는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 근현대에 이르는 100여 점의 유물들이 전시됐습니다. 통일 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 입상불, 고려시대 감지 금리은리 묘법 연화경, 조선시대 삼존 불감, 영조대왕 어진과 고산자 김정호, 추사 김정희 초상화 등 광양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생긴 민간 차원의 박물관이지만 전시된 유물들은 대부분 조형미와 역사적 가치 면에서 수준급입니다. 톡이라든지 우리 또 불교 유물이라든지 또 고려 청자라든지 뭐 그 초조 대장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 불교에 관련돼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 유물 전시관 개관에는 전라남도와 광양시도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사찰 측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불암사 방문객들에게는 시대별로 우리 불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물 전시관에 들려서 유물들도 보시고 또 절의 그 기운이라든지 그런 데서 또 참선도 좀 하시고 가족 단위로 오셔서 현재 사찰 수장고에는 이처럼 한국 불교와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수천 점의 귀중한 유물이 보관돼 있어 앞으로 순환 전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찰안에 마련된 특별한 전시관이 시립박물관 건립을 장기 과제로 추진 중인 광양시에도 신선한 감동과 함께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산단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전라남도 차원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은 어제 후반기 첫 업무보고 회의에서 전남 경제의 한 축인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의 저가 공세와 EU 탄소세 도입 등으로 큰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관계기관, 업계와 함께 대처 방안을 찾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년 앞으로 다가온 여수세계 선박람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250억 원의 사업비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최소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전남도가 추가 예산을 확보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전라선 철도 고속화와 SRT 열차 증편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최무경 전남도 의원은 최근 도의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전라선은 경부 호남선과 다르게 서울에서 3시간 넘게 걸리는 무늬만 고속철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이는 국토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지역 차별이라며 전라선 고속화 사업으로 익산 여수간 소요 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서 여수간 SRT 이용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열차 편수와 운행 횟수는 크게 부족하다며 1일 2회에서 6회로 증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최초의 국악 전문 교육기관인 목포시립국악원에서 때 아닌 발레 과외가 수년간 이루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수상한 발레 과외의 강사는 이 국악원 교수의 동생이었고 이들의 어머니는 현역 시의원이었습니다. 서희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1976년 국악의 보존과 저변 확대 등을 위해 설립된 목포시립국악원. 현재 46명의 원생이 목포시의 지원을 받아 전통무용과 판소리, 전통악기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무용과 학생은 18명. 지난 2015년부터 전임 교수로 재임 중인 정모 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무용과 학생들이 매주 1시간가량 외부 강사에게 과외 형식으로 발레 수업을 추가로 받아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외부 강사는 전임 교수인 정 씨의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의대 관계이기 때문에 가불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회를 하면 그 선생님이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믿고 있는 상을 못하니까 강압적인 것이 있죠. 정 교수 역시 목포시립국악원에서 28년간 원감을 지낸 현 박수경 목포시 의원의 딸로 익히 알려져 있는 상황. 규정상 외부 강사 초청은 시에 보고하면 수업 내용을 확인한 뒤 특강비를 예산에 세워 시에서 관리하지만 이번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도 발레가 전통국악과 무관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악원이잖아요.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도 한국무용은 특강이 가능하지만 발레는 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 국악원의 작품 공연을 위한 거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해당 발레 강사는 학생들에게 매달 수업료 명목으로 개인당 10여만 원의 추가 비용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용교실이 국악원에서 유일하게 1km가량 떨어져 있고 저녁 7시부터 수업이 이뤄졌다 보니 국악원 내부는 물론 목포시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남한테 공간을 이제 대여해줘서 수업을 진행하고 일부 사례비를 받는다 하면 그거는 원래 취지 목적하고 틀리니까. 목포시는 보고도 없이 학생들에게 추가금을 받고 외부 수업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올 상반기 고흥을 찾은 관광객 수가 31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가량 늘었습니다. 고흥구는 다양한 관광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성과로 이어졌다며 민간 정원 1호인 쑥섬은 전년 대비 100%, 파령산 편백치유의 숲이 2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녹동항 드론쇼와 코레일 우주과학열차, 나로우주센터 내 우주과학관과 드론센터 등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 체류 일수와 재방문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극적인 역전 결승골로 성남FC를 2대1로 꺾었습니다. 전남은 어제 성남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전반에 성남의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노건우의 동점골과 후반 추가 시간 하남의 역전골로 결국 2대1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전남은 한 경기를 덜 치른 선두 FC 안양을 다시 승점 2점 차로 추격하며
K리그2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전남은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서 서울 이랜드FC와 경기를 치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라남도가 고유가와 1년 안으로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금어기 중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8월부터 신청 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폭염 속 더위를 식혀줄 광양시 백운제 테마공원 물체험장이 다음 달 18일까지 운영됩니다. 올해는 물총놀이 프로그램과 야외 미니 슬라이드와 같은 새로운 물놀이 시설이 추가됐고요. 시설 정비를 위해 매주 월요일은 휴장합니다.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는 해시계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이 운영되고 또 다음 달 10일에는 칠석을 맞아 견우별과 직녀별을 볼 수 있습니다. 전남 전 지역의 연일 폭염특보와 함께 낮 동안은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도 26도 이상을 유지하며 더운 밤이 되겠습니다. 높은 기온 속 소나기가 지나면서 공기는 점점 더 고온 다습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5에서 최고 40mm가량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순천이 34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아침 기온 25도, 한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내륙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와 순천, 광양 26도, 고흥 25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30도, 광양, 고흥 32도, 순천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지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 바다에서는 2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11시 49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43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 상반기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양항 항만배후단지의 물동량은 66만 3천 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만 2천 TEU보다 3.3% 증가했으며 이는 광양항 배후단지 개장 이후 사상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만공사는 이 같은 물동량 증가는 배후단지 임대율 100% 달성으로 입주기업이 늘고 신규 입주기업들의 본격 운영 개시 등 활발한 영업활동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항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한 수출업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출업자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광양항에 알루미늄 폐기물 약 2,600톤을 쌓아두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고의로 물류창고에 폐기물을 6개월 동안 임시 보관한 뒤 보관 기간이 끝나자 잠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